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연극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수업까지 끝까지 화이팅해서 함께 하도록 해요. 오늘은 마지막 수업인 만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연극 수업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음은 연극 키워드를 가지고 빙고 게임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연극 수업 총정리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연극을 이루는 요소 4가지는 무엇이 있었죠? 맞아요. 배우, 무대, 극본, 관객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연극이란 무엇이었죠? 매 수업 시간마다 물어봤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극은 배우가 무대에서 극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몸짓과 말로써 관객에게 보여주는 예술을 말합니다. 먼저 배우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이야기와 인물들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 배우 파트에는 어떤 활동을 했었죠? 네, 물체 변형 놀이도 했고, 발음 연습도 했고, 친구들이 제일 좋아했던 몸으로 말해요도 했어요.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으로 발음 연습 문장을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선생님이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읽어보도록 해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 긴 기린 그림이다.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깃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다. 선생님이 추가로 발음 연습 문장을 2개 더 넣어 보았어요. 함께 연습해 볼까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저분은 백 법학 박사이고 이분은 박 법학 박사이다.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대는 배우가 연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배우가 연기할 수 있는 공간인 무대가 필요하겠죠? 우리 무대 파트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배웠죠? 맞아요.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 즉 스텝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배웠고 무대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무대를 만드는 사람, 즉 공연 스텝에 대해서 복습하기로 해요. 공연에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었죠? 배우. 배우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대 미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도구. 무대에 등장하는 책상, 의자 등 큰 도구들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품은 배우가 연기할 때 필요한 물건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명은 무대의 예술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빛을 비추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상은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의 옷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출은 공연의 총 책임자로 극본을 무대로 옮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작가는 공연의 이야기를 구상하고 극본의 형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향은 공연에서 필요한 음악과 효과음을 찾아 무대의 효과를 높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장은 등장인물의 성격, 나이,
특징을 배우에게 꾸며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악 감독은 뮤지컬에서 모든 노래를 배우에게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무 감독은 뮤지컬에서 노래에 맞춰 안무를 구상하고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기획은 어떤 공연을 무대로 올릴지 기획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홍보는 기획팀의 소속으로 공연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람입니다. 하우스 매니저는 공연팀에는 속하지 않지만 티켓과 객석을 관리하여 관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무대의 종류 4가지입니다. 친구들, 무대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죠? 프로시니엄 무대, 원형 무대, 돌출 무대, 가변형 무대가 있었어요. 먼저 프로시니엄 무대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무대로 공연 무대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무대예요. 관객들의 시선과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극을 집중시키는 데에 큰 장점이 있는 무대입니다. 원형 무대는 무대 장치나 시각적 효과를 크게 발휘하기 어려워서 공연 무대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무대예요. 대신 현장감을 줄 수 있는 스포츠 경기에서 자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이나 월드컵 경기장들이 원형 무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돌출 무대는 무대가 관객석 사이로 돌출되어 있는 무대예요. 패션쇼나 콘서트 무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변형 무대는 정해진 틀이 없었죠. 그래서 공연 환경에 맞게 무대를 변형시켜서 패션쇼나 콘서트 무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연극의 요소 4가지 중 우리는 극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극본을 다른 말로 연극 대본 또는 희곡이라고도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공연을 하려면 인물의 말과 행동이 나와 있는 극본이 필요합니다. 우리 극본 파트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배웠고 활동했는지 기억하나요? 희곡의 3요소와 대사의 종류 3가지를 배웠어요. 또 활동으로는 사진을 보고 다음에 일어날 일 상상하기, 네컷으로 만화 그리기,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 만들기, 문장으로 이야기 완성하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희곡으로 바꾸기 활동까지 했습니다. 자, 희곡을 이루는 요소 3가지를 먼저 복습하도록 할게요. 해설은 극본에서 때, 곳, 나오는 사람, 무대와 무대 바뀜 따위를 설명하는 부분을 말해요. 대사는 인물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지문은 괄호 안에 써서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나타내는 부분을 말해요. 희곡을 이루는 대사에는 또 3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2명 이상의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인 대화, 등장인물이 상대역 없이 혼자서 하는 말인 독백, 마지막으로 관객에게만 들리고 상대 배역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설정된 말인 방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극의 요소 4가지 중 우리는 관객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연극을 보는 관객은 연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연극은 배우와 관객 사이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관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연극이나 다른 공연들을 보기 위해 극장의 예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기억하고 있나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극장 에티켓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1. 공연 시작 10분 전에는 입장하기. 2. 자리 이동은 하지 않고 지정 좌석에서 관람하기. 3. 옆 사람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 4. 핸드폰과 카메라의 전원은 끄고 관람하기. 5. 음료, 음식물과 꽃다발은 공연 전 물품 보관소에 맡기기입니다. 자, 총정리는 끝이 났고 이제 연극 키워드 빙고 게임을 할 거예요. 먼저 3 곱하기 3 빙고판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극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한 키워드를 화면에 보여줄 건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단어 중 9개를 골라 빙고판에 적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 9개를 마지막에 보여줄 건데요. 빙고를 했다면 그 친구가 우승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연극 키워드 빙고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키워드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연극의 요소 4가지는 무엇이었죠? 네, 배우, 무대, 희곡, 관객입니다. 무대를 만드는 스태프들은 누가 있었나요? 연출, 작가, 조명, 음향, 기획, 무대 미술, 소품, 분장, 의상, 음악 감독, 하우스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대의 종류는 어떤 게 있었죠? 네, 프로시니엄 무대, 원형 무대, 돌출 무대, 가변형 무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희곡의 요소 3가지는 무엇이었죠? 해설, 대사, 지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사의 종류 3가지가 있었는데요. 대사에는 대화, 독백, 방백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 키워드들 다 기억하길 바래요. 이제 화면을 잠깐 멈추고 빙고판을 채워보세요. 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어 9개를 지워보세요. 빙고한 친구 있나요? 혹시 3빙고한 친구도 있나요? 선생님도 궁금하네요. 연극 마지막 수업 어땠나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연극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고 연극 키워드 빙고까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빙고 게임은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야지 굉장히 재밌는데 혼자 해서 조금은 재미가 없었죠. 선생님도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극 수업을 모두 마칩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영상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친구들과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친구들도 연극 시간이 재밌었던 수업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6학년 친구들 마지막 초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중학교 가서도 학교 생활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만 인사하고 갈게요.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안녕.